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오전 5시 5분입니다. 뉴스 살펴보고요. 어제 겁니다. 어제 거 살펴보고 그리고 차트 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15일 화요일자입니다. 네, 미국 연준 내년 6월 금리 인하로 방향 틀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제 생각이랑 크게 비슷합니다. 내년 초, 저는 4월 정도로 보고 있긴 한데, 금리 인하 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네. 미 국채금리 중국 부동산 악재 원화값 3개월 만에 최저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추징금리 올리고 저축은행 자금 악보 한가님. 뉴스가 좀 볼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3에서 3.5%까지 내릴 거. 저도 그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빠른 올 가을부터 아마 조짐이 이상해질 거예요. 정말 빠르면. 왜냐면 지금도 미국 증시시장이 조금 오묘하죠. 한국의 증시는 이미 침체가 반영이 되어 있다고 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나스닥이 흔들리면서 아마 13,000, 말씀드렸다시피 13,000대를 돌입하게 되면 만약에 한국 증시도 한번 휘청할 겁니다. 콩 하고 그런 충격을 받겠지만 그 다음에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때 그때는 한국 증시가 좀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지금 일단 한국이 경기가 미래 비전은 되게 안 좋아요. 안타깝게도 출산율 중국이 흔들림, 여기 중국과 경제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 안 좋은데 우리 이제 기성세대 분들 그죠? 30, 40대, 40대, 50대 분들의 그런 근성과 패기는 첨세함 그리고 좀 꼼꼼함이라고 할까 한국 고인들의 그런 것들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2030년 정도까지는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그래서 주식이 좀 흔들리더라도 여러분들 좀, 주식은 이제는 좀 많이 가버린 종목들 말고, 대표적으로 그냥 2차전지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들 빼고, 그냥 바이오주도 좋고, 리오프닝 관련주도 좋고, 경기 관련주도 좋고, 좀, 정말 얼탱이 없는 애들 말고, 그래도,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회사의 기업적 가치도 좀 있고, 수익도 좀 나고, 일단은 손해나는 기업들은 아마, 빚이 너무 많은 기업들은 일단은 불안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 좀 안정적인 애들 위주로 계속 꾸준히, 천천히, 분할 매수 계속 진행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매수하실 때 한 방에 팍 사는 것보다 꾸준히 그냥 천천히 사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시간이 다 우리 편이 돼요. 시간이 우리 편. 아니면 완전히 단타를 치시던가. 근데 제가 완전히 단타를 치기에는 지금 시장 상황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왔다 갔다 한다면 좀 이따 나스닥 설명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나스닥 같은 이번에 움직임 조금 보였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그대로 흐름이 나왔거든요. 좀 이따 볼게요. 그런데 지금 세부적인 종목 시장들이라는 게 너무 지금 복잡다난 그러니까 경기는 짜그러들고 있고 돈은 이제 돌 알아야 되는 한쪽에 몰려들고 있고 포모는 들어와 있고 지금 그러니까 개판이에요. 개판. 정말 진짜 공매도랑 개미새들 붙어가지고 엉망진창인 시장 상황이거든. 그러면서 잠잠해지고 있고 안 건드리면 침체되어 있고 잠잠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생겼을 때 어쨌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니까 좋은 종목들을 사시면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단타적인 이야기는 쉽게 못 드린다는 말씀 드리는 거. 예전에는 제가 요 포인트 막 찍어드리면서 했잖아요. 그죠? 눈에 볼 때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살릴 줄 아는 것도 재주거든. 그리고 경제적인 호재성이라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저는 휴전 협상에 머지않아 돌입하지 않을까. 올 겨울에는 휴전 협상을 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과감하게 좀 상황을 보겠습니다. 왜냐면 증시가 좋아질 만한 거리가 있다면 그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체크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자, 어쨌든 내년에는 아마 미국이 이제 리세션에 대한, 그러니까 강력한 리세션은 아니더라도 마일드하게, 소프트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금리를 조금 줄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장단기 국채금리라는 부분인데, 원래 장기가 이자를 더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단기보다.
근데 지금 단기가 월등히 높아. 1% 가깝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미래의 돈을 지금 끌어다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1개월에서 그 1년 반인 정도의 침체가 올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지금 1년이 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금리 인상이 된 지 1년이 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금리는 떨어져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채권이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2분기에 4월 정도, 그래서 저는 저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3% 정도에서 안정화 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물가 상승률 3%와 맞물 같은 이제 이치가 되는 거죠. 그죠? 물가 상승률보다 이제 금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일단 인플레이션 걱정은 이제는 안 해도 된다. 중국의 지금 디플레이션이 지금 심각하죠. 근데 이제 미국도 강력한 고용과 경제 그리고 생산 이런 것들 들고 오게 되면 투자를 받아오게 되면서 잘 버티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돈을 뽑아 먹으면서 잘 버티고 있었고, 제일 강력한 경제 대국으로서의 그걸 보여줬지만 전 세계의 경기가 다 안 좋거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뭐 금리는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갈 거다,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그러니까 조정이 나와야 될 때, 비쌀 때는 어느 정도 나와야 나중에 안정화가 되고 다시 이제 건강해지면서 좀 정급 자금들이라고 할까요? 정급 머니들이 쭉 빠져나가면서 다시 건강한 상승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장기 침체. 초장기 침체. 뭐 이건 위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통으로 버티는 정부. 세수 펑크. 세수 펑크 많이 났죠. 그쵸? 그래요. 우리 요런 부분 참 재밌는 부분인데, 뭐 좀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 정부, 이렇게 문재인 정부라고 얘기를 할까, 윤석열 정부 두 분 다 이제 존칭을 쓰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돈을 너무 많이 썼고 세금도 많이 걷었고, 근데 그래서 성장률을 막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겼고, 그러면서 뭐 잘못된 부동산 정책만큼은 욕먹어야 마땅하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다른 거는 뭐 소신이니까, 신념이고 그런 거니까 넘어가겠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좀. 그래서 세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세수가 확보될 수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반적으로 한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이 벌려야 뭐 세수 세금을 걷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정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정부가 돈을 너무 추경을 많이 땡겨 썼다. 요게 지금 저는 핵심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정부 지원도 계속 줄어들 겁니다. 한동안. 여러분들 지금 좀 뭐라고 할까요? 각자 도생이라고 하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막 욕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정부라는 게 너무 좀 그렇고, 뭔가 정치인으로서의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니까. 그죠? 네, 뭐 정도 이야기 나오겠습니다. 네, 초고령화가 재앙 아주 좋은 기회. 저도 뭐 이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뭐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축은행 자금 확보. 왜냐면 이번에도 저축은행들이 이제 이금융권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동산 PF 관련돼가지고 지금 유동성 자금을 충당해야 된다. 그래서 막 금리를 올려가지고 일단 돈을 많이 모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확 빠져나갈까봐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빅테크업은 미국 펀드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네. 자, 원전. 여러분들 원전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원전. 에너지 부분. 어쨌든 상온 상압 초전 조체가 이제 구라라게 판명이 났죠. 제가 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구라일 수밖에 없어, 걔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걔가 성립할 수가 없어. 상온에서 고압이 되든, 그쵸? 저온이 되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물론 나중에 또 덤으면 거의 초전도에 가까운 물질이 개발될 수는 있겠지. 아무튼. 그래서 에너지 부분에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실제로. 연료도 그렇고. 그래서
원전이 일단은 좀 우리 관심을 조금 둬야 될 것 같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장기 투자 쪽으로 접근하신다면 제가 과거에 조선주들을 많이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뭐 몇 배, 두 배, 세 배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원전주들 한번 차트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뉴스들은 경기에 더불어서 같이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굴착기 미국 건설주들이 왜 오히려 괜찮아 보였던 이유가 요것 때문인가 봐요. 그죠? 건설주들 오케이. 그래요. 건설주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 GS건설 그거 빼놓고는 GS건설은 저는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탁탁 털리고 나서 올라가겠지. 예. 요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뭐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 다 부동산 이야기니까 이거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입니다. 네. 환율은 1337원. 그죠? 네, 환율이 많이 높죠. 오늘 그 기름 넣어갔다가 기름값이 높아가지고 좀 놀랬습니다. 환율 때문일까요? 환율이 많이 높은 상태고 한국 경기가 좀 많이 안 좋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반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볼린저 밴드 아까 말씀드렸던 1360원 정도에서 아마 저도 살짝 먹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뭐 금이랑은 뭐 금 빠지고 있죠. 그죠? 리세션에 대한 신호 중에 하나가 금값이랑 은값이 빠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증시랑 같이 빠지는 거. 초반에 같이 빠지거든요. 이런 것들 체크하셔가지고 이제는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니콜라는 뭐 첫 번째 반등 포인트 잡아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봐봐 한 질이죠 한쌤 1.5달러 정도 반등 나오죠. 이 정도 얼마예요? 또 한 20% 넘어가는 반등 아니야? 쉽죠? 갔다 그냥 추격하지 마세요. 가다가 또 조정 나올 거니까. 그래서 하나 그어두시고 툭툭툭 잡으시면 됩니다. 자 1.8에서 1.2 사이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차트도 뭐 빤하죠. 제가 요거 정도에서는 이제 뭐 요 차트 가지고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15,250에서 13,000 정도 사이 그리고 실제 선물 차트는 13,000에서 13,500 정도 사이 정도까지 올라갈 반등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반등했죠. 쉽잖아요. 아닌가? 쉽죠, 여러분들. 이런 말 하면 좀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쉽다라는 게 딱 38.2까지예요. 약간 못 미치는데 쉽다라는 게 올라가는 걸 맞추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굳이 무리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내가 매매를 결정하는 게 쉬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단타를 치고 싶으시면은 철저하게 단타만 치시고요. 가치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철저하게 가치 투자 쪽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천천히. 그런데 지금 미국 증시는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단타적인 관점에서 요런 포인트들 약간 수급선이죠. 4시간 아니고 다 6시간.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되게 안 좋아서 6시간상 수급선의 지역에서 반등이 나오고 지금 추세선의 리테스트이기도 하고 12평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잖아요. 여기까지만 딱 먹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엘리엇 파동이라든지 이런 이제 포인트들은 뭐 분위 조사를 맞은 거지, 그지? 여기서 자 요번에는 이제 여기서 다시 자리를 잡아서 패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패턴 만든다는 건 5200 한번 건드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들어 올려주면 5400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나와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아도 물론 반등할 가능성이 조금 있겠죠. 그죠? 뭐 없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표들과 원칙들은 이건 저점에 대한 자리에서는 거래가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벌빈치 하단에서 거래가 톡 튈 때가 매매 타점이 되는 거거든요. 항상 단타는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하루만 있었던 일이야. 올라갔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요 그림이 나와줄 것인가라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요 끝에서는 베팅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위로 갈 거냐 빠질 거냐 손절 잡아야 되는 내용 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내가 추세를
요렇게 정했잖아. 요걸 지키면서 위로 들어 올릴 거야 라고 판단했으면 그거 지키셔야 돼요. 이건 매매예요. 매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손절이 3번, 4번, 5번 나가도 30%, 40%, 50% 이런 큰 관계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손절을 너무 손절 겁내하시는 분들 매매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어쨌든 그것에 대한 이야기, 그에 대해서 일단 요게 지금 나와야 될 부분이 나올 수도 있을까라는 질문 던졌을 때 나올 가능성 뭐 없지는 않다. 하지만 높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다시 좀 정리하겠고요. 78.6포인트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요 양봉대 반등해서. 그래서 886, 4995, 요 차트에서 4995 정도가 되는데, 아마 그냥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세에서 그 나스닥 선물 차트, 선물 100 차트 가지고는 1550 정도 될 겁니다. 15050. 그래서 그 정도에서 반등을 좀 주어줄 것인가? 그래서 15199 여기까지 한번 갈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 가는 걸 잡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지금 롱 포지션 들어가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손절 확률은 좀 높은 편입니다. 대신 손절이 낮고 목표값은 좀 높아지겠죠. 이런 것들 도전해봐도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이해 가지고 해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공부방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손절에 대한 퍼센트가 10%고 수익에 대한 퍼센트가 50%라면, 그죠? 내가 이게 5배가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내가 이것 중에 한 2-3개가 3개 정도가 손절이 나가도 얘가 한 번 성공하면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몰빵해서 5배를 먹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손절 확률이 좀 다소 높아집니다. 한쌤 자체가 시장 손절량이 그래도 높이지 않게끔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설령 손절을 못 하시더라도 시간 해결해주는 시황들을 많이 내드리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상황이 그냥 볼 거 없습니다. 기다리세요. 볼 거 없습니다. 기다리세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을 거의 그 부분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실제로. 그런데 때가 됐을 때 비쌉니다. 안 됩니다. 사지 마세요. 여기 오면 사보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에코프로도 실제로 100만원대 아래에서 90만원대 반등이 크게 나왔어. 130만원대 팔라고 하니까 130만 딱 떨어지더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단타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매매 보이는 것만 딱 잡아내시면 되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손익비를 계산해서 내가 뭐 치들을 10개로 분할을 하든지 5가지로 분할을 해서 다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승률보다 요 손절률이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수익률이 이만큼이니까 손절 가격에 대한 이 비율보다 목표 가격에 대한 이런 기대값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손절 가능성이 높아져요. 원래는 뭐 10개 하면 2-3개 나가는 게 손절이라면 이건 한 5대5가 정도 나와버릴 거예요. 제 생각엔 요 손절 확률이 5대5까지 7대3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맨날 맞췄다 틀렸다를 운운하는 그런 바보들은, 그러니까 제가 좀 싫은 말 쓰겠습니다. 병신 새끼들이 걔네들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평생 돈 못 벌어요. 아시겠죠? 뭐 한쌤은 그렇게 돈 많이 벌었냐? 전 많이 못 벌었습니다만, 저는 지금 되게 성실하게 살고 있거든요. 열심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몇십억, 몇백억을 벌었다라는 분들을 보면 안정적인 수익이 꾸준히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대부분 이제 레퍼리랑 마진을 통해서 10,000명 중에 한두 명이 돼서 대박이 터진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을 보고 따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10,000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다시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확률상 불가능합니다. 0에 가까워요.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평범하게 여러분들이 꾸준히 평생 부호 프로젝트, 우리 평생 부호 프로젝트 뭐라고 하지 그거를? 저희가 이제 항상 우리 유튜브를 처음 했을 때 우리가 가졌던 그 모티브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요번에도 다른 애들은 좀 많이 빠졌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좀 조정이 나오고 많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요번에도 사실 엔비디아가 좀 버텨줬거든요. 엔비디아가 버텨주면서 나스닥이 좀 그래도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송구한 말씀이지만 저는 엔비디아가 거품이 제일 심하다고 보고 있어서, 그쵸? 인공지능, 네, 미래를 혁신할 기술일 겁니다. 그쵸? 정말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지금 현재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인공지능의 데이터는 누가 넣는 거죠?
라고 질문을 던지면 사람이 넣어요. 그래서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정보가 오답이 더 많아버리면 인공지능도 틀리게 답변할 가능성이 높고 인공지능의 답변이 또 돌아다녀서 또 다시 인공지능이 입금이 됩니다. 순환이 되죠.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수렴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수학 쪽에서. 어떤 정보를 수렴하게 될 겁니다. 뭐 그런 거는 좀 변론이고, 어쨌든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을 주겠죠. 그렇죠. 많은 도움을 줄 것이겠지만,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시행착오는 많이 겪어야 될 것이고, 미국의 인공지능이 왜 거품이냐라고 질문을 제가 생각을 하냐면,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인공지능 지수들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거품이다. 왜냐면 실적이 안 좋거든. 거품이다라고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만약에 나중에 이제 요 차트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랑 좀 비슷한 모양새를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300대 요 정도 자리에서는 엔비디아를 한번 사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도 나스닥도 마찬가지 요 정도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조정이 나올 거라고 본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그냥 보충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얘기가 조금 지루해지네요. 네. 말을 조리 있게 좀 재밌게 잘해드려야 되는데, 그죠? 자, 그리고 코스피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는 사실 삼성전자가 거의 지배를 하고 있죠. 코스피는 15,700 정도. 글쎄요, 코스피는 15,000대 초반? 요 정도 자리에서 사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이게 좀 저렴한 편이에요. 전체 GDP 대비해서 좀 많이 싸져 있는 사는 상태이긴 한데, 많이 힘을 못 내고 있죠. 코리안 리스크 때문에. 많이 못 내고 있긴 하지만,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입형이 꼬여있는 상태니까 주가가 꼬인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파동 요동을 치겠죠. 요동을 치다가 내년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죠?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말 심각하게 빠진다면, 최하의 지점도 말씀드려야겠죠. 그죠? 뭐, 최하를 노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중간중간에 그런 거 노리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 자, 61.8에서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승에 대한 61.8 아주 노멀한 반등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과거에 말씀드렸던 것 같고, 저희 삼성전자랑 이런 부분 다 강하게 좀 매수를 잡아본 지수 추정 종목들 많이 잡아본 시기가 요때고 요때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때. 그러니까 매수가 포인트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 비중은 여러분 선택입니다. 저는 근데 매수 비중은 어디가 제일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여기가 제일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보다. 여기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비중은 더 적게 들어가는 거. 반등이 나왔는 걸 봤네? 다시 잡는 거죠. 요 모습 보니까 또 나스닥의 모습과 또 유사한 모습이 나오네요. 그죠? 예, 제가 셔팅 나오고 나왔다가 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증시는 많이 빠지게 되면, 이번에는 많이 빠지게 되면 여기도,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입니다. 여기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최악의 경우. 이거는 뭐, 뭔가 불상사가 생겨야 여러 자리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여기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최악의 경우예요. 확률은 많이 높아 보이지도 않고요. 그죠? 뭐 이미 안 좋을 때는 안 좋은데 더 이상 안 좋아질 게 뭐가 있을까? 북한 새끼들이 미사일 쏘는 것밖에 더 있을까? 그죠? 그죠? 잼버리 이제 뒤처리하는 거 보니까 좀 터 나오겠던데, 지금 역겨워 죽겠어요. 둘 다 똑같은 놈들끼리 욕하고 있으니까, 니탄 내탄 하고 있으니까 뭐 역겨워 죽겠는데, 뭐 더 이상 나빠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노멀하게 간다면 1468 요 정도는 노멀하게 보셔야 돼요. 노멀하게. 그냥 조금 많이 빠지면은 1300. 그러니까 여기 정도는 여러분들이 코스피 종목들도 분할 매수를 하기 좋은 지역이다. 그러면 여기서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기서 그럼 사지 말라는 뜻이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해줘도 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왜냐 여기서 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걸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런 애들은 조금 걸으시고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애들 찾아서 분할 매수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당장 빠르게 결과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길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 아주 길게 보거나 아니면 아주 짧게 단타를 치거나. 되셨죠? 네. 자, 그런 상황이다. 비트코인은 정말 별거 볼 거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지금 볼 게 없어요. 너무. 이러쿵 저러쿵 다 볼 게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요때 상승이었죠. 요때 반등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여기가 깨어지면 요 자리가 아니라 여기를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 자리를 요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도 지금 요 정도 규모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고 이렇게는 조금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또 돌아서 넘어갈 때까지, 여기서 버티고 넘어갈 때까지 너무 급작하게 잡으지 마시고 요 자리를 조금 열어두고 있자. 28,000달러 28,200에서 요때 사실 250, 500이긴 했는데 28,500까지 살짝 아래자리를 좀 기다리고 있자. 그리고 거래가 좀 더 들어오고 돌리는 걸 봐야 되는 부분이다. 단타 타점도 그렇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계속 봐야죠. 에코프로는 여러분들,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에코프로는 지금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좀 타이밍 좋은 그런 단타성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들 실력 되시고 하시는 분들은 매매를 해보셔도 말리진 않을 거예요. 요런 자리도 있었잖아요. 그죠? 에코프로는요, 여러분들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말씀드리지만 60만원대, 정말 공격적으로 본다 해도 60만원대 정도를 잡으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이때는 아마 좀 시간도 많이 걸릴 겁니다. 얘가 2차전지를 왜 자꾸 이렇게 안 좋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배터리 아저씨, 2차전지 기업이 상승하는 건 맞아요. 그 영상 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다면, 삼성전자는 지는 해고 2차전지는 떠오르는 해다, 뭐가 맞냐라고 이런 말씀 하시는데, 맞아요. 그런데 과거를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태양광 산업,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산업의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던 시작이 있었거든요. 한국에도 많은 기술들이 있었고, 사실 그 당시 기술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가 완전히 레드오션 되면서 경쟁이 과열되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좀 안 좋게 끝나고, 중국의 몇몇 기업들이 이제 독재를 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있는 그 태양광 패널이 전부 다 중국산 아닙니까? 그래서 말 많잖아요. 태양광 다 중국산이에요, 저거. 중국이 태양광 많이 돌리거든. 그렇게 되면서 주가들이 다 폭락을 해버립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죠.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 좋은 거 누가 몰라요? 2차전지 좋은 거 누가 모르나요? 그리고 요즘 핸드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배터리 사용 시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본 한 몇 퍼센트라도 더 늘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도 다 아는데, 그 자리를 너도 나도 연구를 하고 있을 거고, 많은 회사들이 지금 다 들러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치킨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배터리 기술력의 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한번 충전해서 나 한 10분 만에 풀 충전이 돼. 저고속 충전이 돼. 한번 충전하면 500km를 가. 근데 차값이 1억이야.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완전 외장도 옵션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20분 충전 걸려. 근데 이번에 얘는 이제 20분 충전해서 한번 가면은 한 460km 가. 차값이 5천이야. 뭐 사실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려서 500km까지 가는데 불안전성이 높아버리면은, 그죠? 그러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불이 되게 잘 난단 말입니다. 근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불이 덜 난단 말이에요. 더 싸거든요. 인산철 배터리. 이번에 벤츠에서 EQS에서 벤츠 중국산 배터리 썼죠. 그러니까 그건 다른 별개의 얘기인데,
인산철 배터리가 싸고 키로수도 적어요. 대신 안정성이 좀 뛰어나요. 불이 좀 덜 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러니까 짧은 거리, 이런 거 한 100km를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기차들 인산철 배터리 많이 쓰거든요. 근데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면 성능 그 정도 눈 감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나만 그런가? 무조건 최고 스펙, 최고 성능을 뽑아내는 제품들만 성공 할인이나 보장은 없단 말이에요. 에코프로가 대장이긴 해요. 맞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유튜브들 제가 방송 처음 할 때 이 주식 방송이나 증권 방송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4년이 넘었죠. 그죠? 근데 나 지금 구독자가 8천을 못 넘기고 있네. 재미가 없으니까, 발전이 없으니까 계속 요 레파토리를 하고 있는데, 편집하고 하는 게 좀 싫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레드오션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 방송에서 성공하기 되게 힘들 거예요. 제 구독자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시청자 계속 줄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그때는 유튜브 순수 광고료만 해도 수십만 원 받았습니다. 시청 광고료만. 지금은 시청 광고료가 몇백 원이에요. 시청 광고료 몇백 원이에요. 몇백 원. 거짓말 나중에 보여드릴 수 몇백 원이에요. 이게 유튜브 프리미엄 탓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느껴지는 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느껴지는 게 있으셨으면 좋겠고, 차라리 뭐 이런 SK텔레콤이나 뭐 LG텔레콤 이런 애들, 고배낭주 이런 애들은 경기에 그 좀 둔감한 애들이거든요. 이런 쪽으로 대피해 있으신다던가, 뭐 환율이 좀 부담스러우면 이런 것도 괜찮죠. SK 괜찮아요. 좀 뭐 나쁘지 않아요. 그죠? 뭐 충분히 괜찮아요. 뭐 LG도 괜찮아. 되게 고배당주거든요, 이거. 그래서 뭐 손실 나잖아요. 2년 그냥 묵혀버려요. 그럼 다 본전 찾을걸요? 그 인공지능 활성화되면 통신사들 다 써야 될 거 아니야? 뭐 쓰겠죠, 뭐.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K카도 이제 다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네요. 아직 거래가 조금 약하긴 하지만. 이런 애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시작, 그러니까 깨지더라도. 재수 없어가지고 꽤 많은 까지 깨질 수도 있겠죠. 그건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지금도 이 짝에서 가지고 바로 올린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깨진다고 하더라도 2년, 3년 뒤에는 만약에 그건 깨진다는 건 전 세계 리세션이 닥쳤을 때. 리세션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건 넘어가는 거죠. 경기 후퇴까지 가야 되고,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까지 닥쳤을 때는 깨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2, 3년 뒤에는 다 극복할 수 있는 애들이라고. 그런데, 에코프로 같은 애들은 재수가 없으면 평생 이 가격 못 본다. 평생 이 가격 못 본다. 그런 리스크를 짊어지지는 말아라. 에코프로는 그래도 조금 난 에코프로 BM이가 어떡하냐. 아이고. 병신들. 이 짐승새끼들 아닙니까? 제 솔직한 마음 같으면은 이네서를요, 그니까 제가 그냥 닦아놓고 말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하나에서 오늘 에코프로 욕을 하면 화나 그게 심하니까 60만 원대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 앞다리 2 나올 때까지 안 건들걸요. 뭐라 중간에 단타나 한번 노려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올 거라고 봅니다. 좀 송구한 말씀이지만 에코프로도 여기 올 거라고 봅니다. 아니 여기 올 거라고 봅니다. 8만 원. 에코프로 BM도 20만 원. 안 오실 것 같죠? 여러분들. 에이 설마. 여러분들 한샘 레전드 많죠? 그죠? 테슬라. 여기 올 거라고 봅니다. 에이 설마. 요즘 테슬라 테슬라 왔잖아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테슬라 노래 하지만 이 뭐야 이거. 놀래라 씨. 너 뭐냐? 아, 정말 놀랐어요. 씨. 여기서 나왔을 때, 물론 에코프로가 한 번 더 이렇게 진행할 수는 있을 겁니다. 요 가능성은 없진 않지만, 아무튼, 제가 이 자리, $100 때 올 때까지 관심 안 둘 거다 그랬죠. 왔잖아요. 그때, 이때였어, 이때 그 말을 했다고, 이때. 테슬라 나중에 $200 아래에서 모아 가보세요.
테슬라는 제가 그 미국 주식 중에서 테슬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테슬라도. 근데 요 자리에서 모아가 보세요. 그리고 카카오 왔잖아요. 여러분들 카카오 카카오 그렇게 물고 빨고 하더니 2년 전에는 그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물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안 그러시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그렇게 물고 빨고 하더니 7만원, 5만원 왔잖아요. 내가 7만원, 5만원 그랬거든요, 이거. 여기가 이제 제가 60만원 말씀드린 구간, 요 정도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반타. 카카오는요, 지금부터 사셔도 돼요. 근데 얘 3만원, 5천원 볼 수도 있어요.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각오라는 건 빠질 것이다라는 일방적인 예언이 아니라, 이렇게 진행되었을 때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가망을 가질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차트가 완성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거래가 살짝 들어와주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제일 예쁜 건데, 그냥 갈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말자는 그 비율적인 선택.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7대3으로 높다. 그냥 갈 가능성이 밑으로 갈 가능성이 3 정도로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래쪽을 볼 가능성이 7, 위를 볼 가능성이 바로 7만원 넘어갈 가능성이 3. 그럼 이것의 비율에 맞춰서 그래도 카카오가 저렴한 가격이니까 내가 1,000만원 있으면, 1억 있으면 한 500만원, 1,000만원치 사볼까? 아니면은 500만원 정도 꺼내가지고 열심히 단타 연습을 하셔가지고 기법을 만들어내던가. 이해되시죠?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이라는 게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 저희 단톡방에 가끔씩 광고충들 들어오는 것 같던데, 그래도 고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